연방정부가 오늘 일시적 업무정지,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셧다운에 돌입하게 된 책임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통보한 연방준비제도 이사 리사 쿡이 대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뉴욕 브롱스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폭발이 발생해 건물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LA시가 오늘 컨벤션 센터 대규모 확장 공사를 시작하며 올림픽 준비를 본격화했습니다. 도쿄와 서울을 거쳐 새로운 요리의 추억이 미국에서도 시작됩니다. 발뮤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첫날 SBS 뉴스 시작합니다. 연방정부가 오늘 일시적 업무정지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셧다운에 따라 전체 연방 공무원 가운데 약 40%가 무급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각급 공항의 보안 검색대와 항공교통 관계자들이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면서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워싱턴 기념탑이나 국립기록보관소, 의회 도서관 등 주요 시설이 폐쇄됐습니다. 전국의 국립공원은 개방은 됐지만 방문자 센터 등 일부 시설은 운영이 중단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 외에도 노인과 저소득층의 의료 서비스와 식품 지원 프로그램 일부도 인력 부족과 예산 제약으로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셧다운에 돌입하게 된 책임을 놓고 백악관과 민주당이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 처리도 무산됐는데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셧다운 당일 JD 벤스 미 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부 운영 재개에 필요한 예산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가로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를 위한 수십억 달러의 의료 서비스 예산을 요구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Our troops are not getting paid starting today because of the Chuck Schumer wing of the Democratic Party. 백악관은 민주당이 당파적 정치에 매몰돼 국민을 인질로 삼고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Democrats need to stop sabotaging our country and holding the American people hostage in the country. 이어 셧다운 사태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범부처와 협력해 삭감이 가능한 부분을 식별하고 있다며 공무원 대량 해고가 임박했음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단 한 푼의 연방 자금도 서류 없는 이민자에게 건강복지를 제공하는 데 쓰이지 않는다며 백악관이 거짓말을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It's midnight. The Republican shutdown has just begun because Republicans wouldn't protect America's health care.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 국민들을 위한 싸움을 계속 이어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셧다운 사태 중단을 위한 미 상원의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 처리도 무산됐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이 첨예한 대립 속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통보한 연방준비제도 이사 리사 쿡이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행정부의 해임 승인 요청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내년 1월로 연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쿡 이사는 최소 내년 1월까지 연준 이사직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의 과거 사기 혐의를 해임 사유로 들었지만 하급심은 해임에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미국민 10명 중 3명은 국가 정상화를 위해 폭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PBS와 NPR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30%가 이렇게 응답했으며 이는 18개월 전 19%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국가 정상화를 위해 폭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6%포인트 급등해 28%를 기록했으며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조사 기관들은 최근 정치인 피살, 민주당 주지사 관저 방화, 트럼프 대통령 암살 시도 등 잇따른 정치 폭력이 여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이후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62%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 성인 1,3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지난달 미국 민간 부문 고용이 3만 2천 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정보업체 ADP는 9월 고용이 숙박, 여가와 회계, 컨설팅 분야에서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의료 분야만이 꾸준히 고용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8월 수치도 기존 5만 4천 개 증가해서 3천 개 감소로 수정돼 민간 일자리는 2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노동부의 공식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지 못하면서 투자자와 정책당국은 민간 자료에 의존해 고용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비자 문제를 풀기 위해 한미 양국이 처음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단기 상용 B1 비자나 전자여행 허가, 이스타로도 미국 공장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측이 재확인했는데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까지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일주일간 구금됐던 사건 이후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 즉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미국 워싱턴 DC에서 처음으로 그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결과 미국 측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위해 단기 상용 비자인 B1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전자여행 허가인 이스타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구금됐던 한국인 가운데 170명은 이스타, 146명은 B1 또는 B2 비자였는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미국 측이 다짐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미는 또 이번 달 안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에 대미 투자기업 전담 데스크도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측에선 국무부 인자 랜도 부장관이 회의에 직접 참석했는데 한국은 미국의 주요 투자국의 하나라고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B1 비자와 이스타 관련한 언급들은 주한 미국 대사관이 기존에도 안내해온 내용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한 데다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 2포 신설과 같은 제도 개선까지는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교부는 미국 측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미국 측은 입법 등 제약 때문에 쉽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뉴욕 브롱스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건물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출근과 등교 시간대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먼지 구름이 순식간에 아파트 단지를 뒤덮습니다. 20층 높이 벽돌 굴뚝이 무너져 내리며 아파트 외벽이 한 줄로 뜯겨나간 듯 사라졌습니다. 쏟아진 잔해는 놀이터와 인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사고는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아파트 보일러실 환기구에서 발생한 폭발로 추정됩니다. 뉴욕 소방당국은 즉시 수색에 나섰지만 다행히 사망자나 부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이 이미 학교에 가 있고 주민들도 대부분 출근한 시간대라 대형 참사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uckily, as the mayor said, no one was injured. We ran our dogs over this pile of bricks that is behind us. Ventilation shaft connected to the boiler, which collapsed. 현재 가스 공급은 전면 차단됐고 일부 주민들은 인근 커뮤니티 센터로 대피했습니다.
당국은 난방 가동이 시작되는 시점과 맞물린 이번 사고와 관련해 가스 보일러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며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And so over the next several hours, as inspectors are in the building, we will do everything possible to make sure that we minimize the disruption and the anxiety of the residents and the families here. 주민들은 이번에 대형 참사를 피했지만 단지 운에 기대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안전 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허리케인으로 인해 주택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아우터뱅크스 해안 지역에서 이멜다와 움베르토 두 허리케인이 몰고 온 높은 파도로 주택 6채가 무너졌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풍으로 파도가 최대 12피트, 약 4m까지 높아지고 수위는 평소보다 3피트, 약 1m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an't imagine this happens anywhere else. 5 collapses within like 1 hour. 현재 허리케인 움베르토와 이멜다는 대서양에서 북상 중이며 주민 안전을 위해 해안 대부분이 출입 금지된 상태입니다. 펜실베니아주의 한 쇼핑몰 외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총격은 어젯밤 8시쯤 쇼핑몰 주차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목격자들은 최대 10발의 총성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We know some of the people that we believe to be involved were inside the mall beforehand. All of the altercation that we know of and the shooting that we're currently investigating occurred outside of the mall. 추가 용의자나 부상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 조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소형 비행기가 도로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4분쯤 파워스 블러버드 인근 도로에 소형 비행기 한 대가 내려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행기 날개와 꼬리 일부가 파손되고 연료가 도로에 유출됐지만 탑승자 3명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LA시가 오늘 2억 6,200만 달러 규모의 컨벤션 센터 확장 공사를 시작하며 올림픽 준비를 본격화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다운타운 재활성화와 2028년 LA 올림픽 준비를 목표로 하며 15,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연 1억 5천만 달러의 추가 관광 수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도시와 경제를 위한 장기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착공식 도중 커렌 프라이스 LA 시의원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LA 한인 의류업체 대표와 아들이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방검찰은 탈세와 자금 세탁 등 총 35개 혐의로 기소된 세투아진 대표 류시오 씨와 아들 랜스 류 씨에게 각각 징역 8년 7개월과 7년형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총 5천만 달러의 벌금과 배상금도 부과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세투아진은 중국에서 의류 제품을 수입하며 5,100만 달러 이상을 적게 신고해 약 840만 달러의 관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또 고객의 마약 밀매 대금을 인보이스로 위장하는 자금 세탁에 가담했으며 10,000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도 고의로 누락해 1,700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북부 샌브루노에서 웨이모 자율주행 택시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토요일 불법 유턴을 하던 차량을 발견하고 검문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차량에 탑재된 통신 시스템을 통해
회사 직원과 연결했지만 실제 운전자가 없어 위반 딱지를 발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실을 SNS에 게시하며 자율주행 택시 프로그램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캘리포니아 새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자율주행차의 도로 위 위반 행위를 차량관리국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회사에 직접 위반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게 됩니다. 주식회사 건영이 제안하는 한국 프리미엄 주거 라포르테 세종.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얼반 네이처 라이프. 행정 복합 도시의 중심에서 누리는 저밀도 타운하우스. KTX, 제2경부등 광역교통으로 서울과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잇고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는 세종의 미래 가치를 품었습니다. 미주 교포 전용 분양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라포르테 세종. 한국에서 머무는 집이 아닌 살아갈 집. 분양 문의 LNS 213-700-7414.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d.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복해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주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수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한국전쟁에 간호장교로 참전했던 90대 노병 이종선 예비역 소령의 손을 잡고 이재명 대통령은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입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계엄 당시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이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눴다며 군의 신뢰회복을 강조했습니다.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겠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북한 GDP, 즉 국내 총생산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의 군사강국이라고 환기한 뒤 우리 국방력에 대한 믿음의 기초에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가야 한다며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을 천명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내 전작권 환수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환수라는 표현 대신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뜻의 회복을 직접 골라서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현역 군인 35만 명의 군무원과 상비 예비군 같은 아웃소싱 인력 15만 명으로 총 50만 대군을 유지해서 자주국방 기조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윤석열 정부 때와는 달리 대규모 시가행진 없이 치러졌습니다. 열병식에선 지난해 처음 공개됐던 괴물미사일 현무5와 함께 첨단 무인기나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네,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복하려면 3단계에 걸친 평가와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2단계에서 진행이 멈췄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남은 2, 3단계 절차를 마칠 수 있을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948년 창군 이후 우리 군의 작전 통제권은 한국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1950년 7월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어갔습니다. 1994년 평시작전 통제권을 우선 돌려받았지만 전시작전 통제권은 여전히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임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전작권은 한국군의 지휘 통제와 감시 정찰 능력,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체계, 동북아 안보 환경이란 3대 조건에서 문제가 없을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3대 조건의 충족 여부를 3단계에 걸쳐 평가하고 검증하기로 한미는 지난 2014년 합의했고 2019년엔 1단계 통과를, 2021년엔 2단계 진입을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완전 운용 능력을 확인하는 FOC. The minister and I also agreed to conduct a full operational capability assessment of our future combined forces command during next fall's combined command post training. 하지만 전작권 전환에 소극적이었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2022년 이후 3년 동안 관련 절차가 멈춰섰던 겁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FOC의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에 한두 차례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을 거친다면 2단계 종료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완전 임무 수행 능력을 따지는 마지막 3단계 FMC의 경우 계획 수립이나 지휘소 훈련의 물리적 일정만 놓고 보면 2년 이내 완료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평가와 검증의 핵심인 한미연합 훈련들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느냐입니다. 올해 하반기 한미 군사훈련은 무더위를 이유로 규모가 축소됐는데 앞으로 남북 관계 등을 염두에 두고 훈련을 축소, 연기, 중단할 경우 전작권 회복 과정도 늦춰질 수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한국에선 지금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자 검찰의 반발이 거셉니다.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전원이 검찰 복귀를 요청했고 이에 민주당은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40명 전원이 검찰 복귀를 요청한 다음 날인 민주당은 비판 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는 집단 항명이라며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는데 검찰 출신 이성윤 의원은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의 집단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형사처벌 대상이고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도 하극상이라며 특권을 누릴 때도 검사 동일체로 움직였으니 내란 오물 청소를 할 때도 공동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오후엔 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항의하고 검사들의 입장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검사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검사들은 사표 제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고 파견 검찰 수사관 일부도 조기 복귀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힌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사들의 이탈이 현실화할 경우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의 공소 유지는 물론 통일교와 서희건설 의혹 등 남은 주요 사건들에 대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때문에 김건희 특검 지휘부는 내부적으로 검사들에 대해 설득에 나선 걸로 전해졌습니다. 내란 특검 파견 검사들도 지난달 16일 여당의 검찰개혁안 등에 대한 입장문을 제출하자는 논의가 진행됐다가 실행되지 않았었는데 김건희 특검 검사들의 복귀 요청 사실이 알려진 뒤 입장문을 내자는 의견이 다시 나오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최고 경영자 샘 올트먼을 만났습니다. 삼성과 SK의 재계 총수도 함께했는데 오픈AI는 한국 기업과 함께 인공지능 전용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전남과 포항에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를 만났습니다. 오픈AI는 생성형 AI, 챗GPT 개발 업체로 세계 인공지능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한번 뵙고 싶었어요. 제가 챗GPT의 유료 구독자입니다. I'm a paid subscriber. Most paid subscribers per capita in the whole world in Korea.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가장 모범적인 AI 테스트베드가 될 거라고 강조했고 올트먼 대표는 한국 정부의 AI 생태계 조성 목표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과 함께 성공 스토리를 쓰고 싶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번 접견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함께 자리했는데 오픈AI와 글로벌 AI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과 SK는 오픈AI의 초거대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합류해 고성능 반도체를 공급하게 됩니다. 오픈AI는 경북 포항과 전남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을 각각 추진하자는 내용의 MOU도 우리 정부와 체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AI 기업 활동을 지원할 규제 완화 검토도 지시했습니다. 투자 재원을 조달할 때 어떤 독점의 폐해가 없다는 그런 그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물리 규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갖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재벌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는 취지로 도입된 규제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투자 재원이 필요하고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한 AI 산업 특성상 금산분리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재계를 중심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겠다며 제안한 가자 평화 구상안에 대해 하마스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내부 분위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하마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미국 CBS 방송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어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아직 하마스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협상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이집트와 카타르에 조만간 이런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9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하마스가 수용할 분위기가 높다는 겁니다. 제안에는 72시간 내 인질 석방과 군사작전 중단, 무장 해제 등이 담겨 있습니다. If accepted by Hamas, this proposal calls for the release of all remaining hostages immediately, but in no case more than 72 hours. 그러나 트럼프 구상을 조건 없이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내부 분위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장 해제와 무기 반납에 대한 하마스 강경파들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인질 전원 석방안도 이스라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유일한 협상 카드를 잃게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질을 넘겨받은 이스라엘이 다른 이유로 군사작전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마스 협상단이 무장 해제 등의 일부 조항 수정 입장을 어제 전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나흘 안에 응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전폭 지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입장 정리를 두고 내부 갈등까지 겪고 있는 하마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네, 곧 한국의 추석이 시작되고 기나긴 연휴도 시작됩니다. 중국도 이번에 국경절과 중추절이 겹치면서 8일간의 황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무려 23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차들로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베이징 권난 특파원입니다.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열린 허거잔치, 긴 차량 행렬에 지친 옆차선 외국인도 합류했습니다. 인심 좋게 다른 차량에도 허거를 나눠줍니다. 도로 한켠에 이발소가 차려졌습니다. 차량 정체를 이용한 틈새 시장입니다. 한밤중 고속도로 휴게소엔 텐트들이 들어섰습니다. 자정부터 적용되는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임시 화장실까지 준비하며 고향 가는 먼 길을 철저히 대비합니다. 오늘부터 8일 동안 이어지는 중국 최대 황금 연휴, 국경절, 중추절 연휴 동안 연인원 23억 6천만 명이 이동에 나설 걸로 전망됩니다. 대이동에 나선 차량 5대 중 1대가 전기차이다 보니 충전소마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자리 다툼도 속출해 결국 경찰이 출동하기도 합니다. 타이샨, 시안 등의 관광지는 벌써부터 인산이 냅니다. 당국은 여행을 통한 내수 진작을 위해 연휴 기간 다양한 혜택도 내놨습니다.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 본격 시행으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중국인들 사이에선 최근 한국 내 반중 시위 등으로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올해 추석에 한국 방문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한국의 연휴 날씨 전망해드립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오늘 낮 인천 여객선 터미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연평도와 백령도에 가르는 사람들로 대합실이 북적입니다. 가족들과 나눠 먹을 음식과 선물을 손수레에 가득 싣고 배에 오릅니다. 제 시댁이거든요. 자녀들도 있고 또 산소에도 가고 감도 있고 배도 있고 포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될 내일 밤에는
전남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금요일 저기압이 남해상을 지나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고 해상에서도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휴 초반 저기압과 가까운 전남 남해안에 80mm 이상, 제주도 산지에 10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도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호남과 영남, 제주도 해상에는 최대 3.5m의 높은 파도가 예보됐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 여객선 운항이 통제될 수 있는 만큼 바닷길을 이용할 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연휴 중반인 일요일 오후부터 추석 당일까진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아서 귀성, 귀경길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추석 당일 밤 서쪽 지역은 비가 그치며 구름 사이로 둥근 한가위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연휴 후반인 7일부터 9일, 현재 예보대로라면 대체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지만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동남아 부근 바다에서 태풍급 또는 태풍보다 조금 약한 열대 저기압이 발생할 걸로 보이는데 열대 저기압 발생 위치와 강도 등에 따라 우리나라 날씨 예보도 바뀔 수 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LA에서 김태용 영화감독과 함께하는 영화 상영회가 개최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에서 김태용 감독과 함께하는 영화 상영회가 개최됐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은 지난 9월 28일부터 3일 동안 가데나 극장과 챗맨 대학교 USC에서 김태용 감독과 함께 영화 만추와 가족의 탄생, 원더랜드를 상영하고 관객들과 대화를 나누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 관객들은 김태용 감독의 영화뿐 아니라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영화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LA 한인회가 한국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푸드뱅크 행사를 마련합니다. 한인회는 오는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번호표 배부를 시작한 뒤 10시부터 물품을 배부한다며 선착순 300명에게 쌀과 라면 등 한국 식료품을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오는 27일 카네기홀에서 공연합니다. 서울시향은 미국 순회 공연의 일환으로 밤 8시 뉴욕 카네기홀을 시작으로 29일부터 11월 1일은 오클라호마 주 스틸워터 맥나이트 센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야판 찌베덴이 지휘하는 이 공연의 메인 프로그램은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이며 바이올린 김봄소리가 협연하고 정재일의 신작 인페르노도 처음으로 소개됩니다. 아이비리그인 다트머스 대학교가 오는 가을 학기부터 처음으로 정식 한국어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강의는 새로 부임한 황은하 교수가 맡으며 아시아 사회와 언어학과 소속의 코리안 원으로 한국어 학습 경험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초급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트머스대는 앞으로 중고급 과정을 확대하고 2, 3년 내 한국 서울 현지 어학연수 과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10대 한인 중학생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컬럼비아 카운티 할렘 중학교에 다니는 11세 이모군이 학교에서 괴롭힘과 학대까지 당한 후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의 부모는 생명을 앗아가는 학교 폭력에 대해 반드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셧다운은 이전과는 양상이 많이 달라 보입니다. 공무원들의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한인들도 긴장하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0월 첫날 전해드린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